뭐 2주일도 채 안 돼서 바로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40평인데 140억 주고 샀다. 이게 성수동이 좀 혼란의 시대인 것 같아요.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여러 매물들은 거의 다 허위 매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신상 연립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나중에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자, 한 분이 두 개를 전주현 씨가 매입을 했어요. 자, 오늘 또다시 성수동을 왔습니다. 네. 지금 시간대가 12시 반 정도 되는데 유동인구가 너무 상당해진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저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도 저 외벽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저 외벽 광고 비용도 뭐 파워스토어 1대관료에 못지않게 상당히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도 많이 비싸겠죠? 아, 그럼요.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올리브영이 들어왔어요. 네, 이거 올리브영이 들어왔는데 보통 저희 명동 같은 데 유네스코 길 쪽 보면 거기 한 섹터에 올리브영이 뭐 3-4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이 오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측이 외국인 관광객들이에요. 메인 진열대를 보면 요새 가장 어떤 뷰티 브랜드가 가장 핫한지 그런 거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무장길 메인길 쪽 가는 쪽인데 최근에 너무 핫한 매매 사례가 있어서 그걸 좀 빠르게 알려드리고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임도넛이라고 요새 성수동에서 가장 핫한 그 도넛집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웨이팅 엄청 서 있네요. 와, 사람.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신축 건물 보이시죠? 이게 한 2-3차례 정도 좀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이 건물이 한 140억 정도의 평당 3억 5천 정도의 최고가로 거래가 됐어요. 저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무잡기 볼 메인길에 뭐 3억 3천 5천에 팔렸다. 평당 3억이 넘는 거래가 되었고요. 지금 뭐 토지 평당가가 대략적으로 3억 5천 정도 초반에 팔렸는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뒤에 바로 또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좀 거래가 됐던 어떠한 셀링 포인트가 하나가 이제 건물이 이제 신축이 되어 있고 성수동에 명도가 되어 있는 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을 전부 다 바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수익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시장에 나온 지 뭐 2주일도 채 안 돼서 바로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40평인데 140억 주고 샀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수동이어서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에는 골목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량도. 이제 이쪽 도로로 들어가면 바로 연무장길 메인길이거든요. 여기 사이 골목길도 원래 예전에는 다 주택가였는데 아주 협소한 주택을 전부 다 리노베이션을 해서 다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호가가 뭐 1억 7천에서 8천까지도 좀 나와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된 게 한 1억 7천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네. 공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가장 활발한 상권 중에 하나가 유동인구가 풍부하다는 거랑 공사 소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올 때마다 늘 공사 소리가. 네네. 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면 보이는 이 건물도 평당 한 1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차량도 안 다니는 이 거리에 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성수동이 지금 좀 혼란의 시대인 것 같아요. 천장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다 보니까 불안감에 쉽게 매수를 못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파시는 분도 어디가 피크인지 모르니까 지금 파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주 오랫동안 보유해서 이 모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소유주분들은 극히 드무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아쉽고 사는 사람도 아쉬운 좀 이런 혼란의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성수동이 예전에 네. 얘기하실 때 이제 아직 시작 단계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 저희가 한 2년 전에 유튜브 촬영했었을 때 그리고 5년 내지 7년 정도 뒤에는 평당 3억에서 3억 5천은 무난하게 넘어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고요. 성수동은 지금이 가장 저렴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왔어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 연무장길은 평당 4억 정도 하고요. 3억대가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소문난 감자탕 쪽 가는 길 쪽이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 보이시나요? 이 건물이 최근에 가장 비싸게 팔렸습니다. 이 건물이 평당 한 4억 정도에 팔렸어요. 비싸긴 한데 지금 이제 이 건물은 이제 신축을 한 건데 유리 커튼을 형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잘 뺀 것 같아요, 건물 자체를. 그래서 전형적인 어떠한 스토어 개념으로 뭐 플래그 스토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팝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의류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데 규모는 거의 100억대 후반에서 200억 정도 되니까 연무장길 메인길이 아닌 이쪽에도 이 정도가 좀 거래가 된 거죠. 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골목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보이시는 여기 지금 1층에 웨이팅하는 이 건물도 90억에 거래가 됐어요, 최근에. 평당 2억 1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죠. 근데 이 건물도 리노베이션을 해서 건물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라인 시세도 이제 조만간은 약 3억 정도가 거의 피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앞에 네. 대치에서 밥을 먹어보려고 했는데
네네네. 아, 웨이팅이 너무 길더라고요. 아, 맞아요. 성수동에서 거의 식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성수동이 정말 모든 것들을 많이 함축하고 있어서 뭐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MZ 세대들의 핫플레이스가 다 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가장 핫한 모든 플레이스도 다 있죠. 맛집도 있죠. 볼거리도 있죠. 쇼핑도 할 수 있죠. 제 시야에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한국 사람들이 비중이 훨씬 더 많지만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여기 이쪽이 타코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예, 여기 유명하죠. 오래 전부터 들어와 있었고. 유명해요, 여기. 그리고 여기 또 배통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베이커리 집이거든요. 네. 상당히 유명합니다. 아. 그리고 상당히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웨이팅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줄 서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 이제 1층에 소소시라는 한정식집 브랜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건물도 명도가 안 되는 조건으로 건물 좀 싸게 팔렸어요. 평당 한 1억 6천대 정도에 이제 작년 정도 이제 거래가 된 거고 그 바로 옆으로 지금 이제 구시월이라는 오래된 건물 보이시잖아요. 저 예. 레스토랑에 적혀 있는. 네. 저게 이제 올해 좀 금매로 팔렸어요. 아. 평당 1억 8천 정도에. 그러면 되게 싸게 팔린 근데 것 명도가 안 되겠죠. 같아요. 명도가 되는 건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이 건물도 네. 원래 작년에 한 90억 정도에 평당 1억 8천 정도에 거래가 돼서 네. 지금 건물이 중축한 것 같아요. 중축을 해서 건물을 아예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임차를 좀 세팅을 한 것 같고 여기 앞에 보이는 페스티벌 치킨이라고 보이는데 여기가 원래 성수동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름에 이제 야장 깔아놓고 치킨이랑 뭐 골뱅이를 파는 제가 저 좋아하는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생맥주가 맛있어요. 성수동 자체가 그 명도가 되는 건물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도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하루에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력도 많이 짙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월 매출이 1억 이상 정도 나오는 임차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다가 만약 명도로 한다고 하면 명도 협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명도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명도를 하려면 뭐 5억은커녕 뭐 10억 정도 이상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명도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첨예하고 계획을 잘 짜고 좀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이 파워스토어 시세가 연무장길 메인길은 가장 비싼 곳은 뭐 14만 원, 17만 원도 해요. 하루에 이제 대략 한 평당이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파워스토어나 플래그스토어 할 때 단기로 하게 되면 부킹이 한 15일에서 많게는 25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30일을 풀 가동을 한다, 10평에. 그럼 하루에 대관료가 140만 원 정도 되죠. 14만 원 기준이면. 그렇죠. 한 달 기준이면 4,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월 들어오는 임대료가 4,200만 원인데 물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로직상으로 네. 계산만 단순 계산했을 때 네.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한 평당 임대료가 4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와. 물론 이게 부킹 기간이라든지 공사 범위라든지 어떠한 브랜드이냐 따라서 금액이 좀 많이 낮춰지고 협상도 되겠지만 지금 최고가로 부르는 게 17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2층이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돼요. 네. 한 평당. 아, 차이가 많이 나네. 예,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면 한 평당 임대료가 거의 한 상층부 2층부터가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네. 1층이 20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평당. 근데 이거 임대료의 이 척도가 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평당 임대료가 플래그스토어나 팝업 스토어로 돌리면 막 10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사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도 무리하게 건물을 연무장길에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인컴이 발생되기 때문에 산 거예요. 월 수익이 들어오면 내가 대출받았던 국민 비용을 내고도 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최근에 네. 그 고객분하고 좀 만나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했었는데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성수동에 이제 뉴머니들이 정말 많이 샀잖아요. 유머니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세대들. 아, 젊은서. 예, 그리고 이 상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뭐 IT 기업들 대표라든지 뷰티 브랜드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샀는데 네. 최근에는 올드머니들도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네. 성수동이나 이렇게 카페거리라든지 한남동 이런 쪽을 잘 모르시다가 실제로 와서 보고 5개 광고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동인구 뭐 비율 뭐 집객력, 소비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다 보니까 이 올드머니도 이 성수동에 매입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그 성수동이 어디까지 오를까, 어디까지 떨어질까, 너무 많이 올랐나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 와보시고 지금 뭐 광고상에 올라와 있는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여러 매물들은 거의 다 허위 매물이에요. 아, 그래요? 거의 다 허위 매물입니다. 아. 그만큼
이 시장 변동성이 매매사례라든지 호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뭐 내에서도 거의 뭐 보너포를 뽑고 기다릴 정도로 성수동이 정말 과열된 많이 분위기인데 이게 저는 아직 피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왜냐면 이제 일반 개인 투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무신사, 젠틀몬스터, 크래프터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고 네. 뭐 111%라든지 뷰티 브랜드 뭐 아모레퍼시피 네. 뭐 아우웨어 브랜드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유입을 해서 지금 매집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유의미한 실제 거래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유명하신 연예인분이 매입하신 사례가 있으니까 네. 거기 잠깐 보러 가시죠. 여기 아틀레이 길 쪽으로 왔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시는 저거 두 필지가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자한 분이 두 개를 샀어요. 네, 여기 보이시는 여기 오래된 네. 이 벽돌 건물 바로 옆에 네. 이 두 필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20년째 워너비 배우이시죠. 전지현 씨가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이게 준주거 지역이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섹터고 또 여기 맞은편 보이는 이쪽까지 섹터가 딱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두 필지가 전면이 되게 넓죠. 그러니까 총 매입 금액은 446억 정도에 매입을 했고 평당 1억 6천대 좀 매입을 했어요. 근데 전지현 씨의 투자 스타일을 아시다시피 뭐 여러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신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워낙 땅 가치가 너무 좋잖아요. 네. 이게 아틀레이길 쪽에 준주거 대로변에 446평에 평당 1억 6천대면 270평, 80평 정도의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이 넓은 도로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건물 자체가 지금 명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뭐 건물을 신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건물 그대로 공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뭐 밸류 있는 임차인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뭐 브랜드 임차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매입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아틀레이 길 쪽은 뭐 워낙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많은 유수의 연예인분들이 매입을 했잖아요. 원빈 씨, 이시영 씨, 그다음에 인순이 선생님 그런 분들이 매입하고 나서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기가 지금 전체 명도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 JDX가 들어가 있던 건물이에요. 예전에 에스콰이어 전 회장님이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가 무신사 의장님이시죠. 조만호 의장님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를 안쪽으로도 이제 활용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고 외벽 광구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벽 광구로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컴을 계속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기가 또 전면 3면 자체가 다 길가가 나눠져 있어서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저걸 평당 1억 언더에 샀으니까 엄청 싸게 매입을 했죠. 그 당시에도 좀 저렴했어요. 여기 오면 좀 익숙한 냄새가 많이 나죠. 이게 돼지갈비를 많이 팔는 그 라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돼지갈비 골목이라고도 불렸는데 지금도 뭐 저녁 정도 되면 돼지갈비를 먹으러 오는 뭐 외국인 관광객도 되게 많고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와보시면 또 다른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수동 연무장길은 뭐 브랜드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플래그 스토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좀 빨간 벽돌이 트렌드예요. 송동구청에서 빨간 벽돌로 하게 되면 조금 더 규제를 조금 더 풀어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빨간 벽돌, 최근에 신축된 건물도 빨간 벽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송동구청이 뭐 지키려고 하는 것들도 여기 아틀레이 길에 있는 어떤 빨간 벽돌의 아이덴티티를 좀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좀 돋보이기도 합니다. 빨간 벽돌이 되게 오래된 건물의 상징 같은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이게 멋스러운 거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도 저 인순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 클라이언트이기도 한데 네. 인순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하신 거고 그래서 예전에 한참 성수동에 한참 뭐 블루 보틀이 좀 들어오고 대로변에 그러고 나서 뭐 성수동이 한국의 브루클린 거리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브루클린을 가보면 이렇게 벽돌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연무장길보다 아틀레이 길이 좀 브루클린 거리를 좀 연상케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좀 초입이에요. 또 구청 건물도 있고 뭐 생활센터 건물도 좀 있는데 좀 특이하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메인 초입길이고 여러분들 나중에 아틀레이 길을 오신다고 하시면 차량은 절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저희 절대. 아까까지 주차하느라 성수동은 차를 웬만해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또 여기서도 공사 소리가 많이 들리죠. 옆에도 이제 브랜드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근데 연무장길보다 여기가 저는 더 감성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감성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자일리톨 랩으로 해가지고 파워스토어로 좀 하고 있네요. 옛날에 이게 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도 최근에 팔렸습니다. 평당 1억 8천, 한 119억 정도에 팔렸어요. 여기 아틀레이 길 쪽은 이 라인은 거의 다 카페 거리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모 기업이 여기 좀 매집을 한다는 공격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있어서 여기 시세가 이제 최근에 아직 실제 거래가까지는 안 나왔지만 평당 2억 정도까지 올라섰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느냐라고 보면 여기가 서울숲하고 바로 맞닿아 있잖아요. 네, 여기가 더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삼표부지가 나중에 또 개발이 돼요. 이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한번 말씀 주셨는데 실리콘밸리 뭐 코어 타워를 좀 짓는다라는 또 그런 호재도 있고 압구정 아파트랑 이쪽이랑 보행길 것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강남에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또 서울숲이라는 테마는 거의 평생 사라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테마도 섞여 있고 바로 옆에는 갤러리아 폴이라든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정도 집가가 좀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밤에 오면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 맞아요. 저 밤에 한번 네, 막 밤에 막 주점이 있거나 뭐 펍들이 있는 그런 상권이 아니어서 가게들도 좀 일찍 닫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밤 정도가 되면 거의 다 송수나 뚝섬역으로 좀 많이 가고요. 오히려 이쪽은 이제 낮 상권, 그러니까 데이트 상권, 뭐 여성분들 뭐 친목도 뭐, 그다음에 뭐 맛집, 그다음 뭐 그 인스타그램 핫 플레이스들이 되게 많죠.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웨이팅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비교적 그렇죠. 여기가 또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이길이 다 존재하잖아요. 사실 지도상으로는 차량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도 또 공원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 우와. 그래서 이 사이길도 되게 인기가 있는 많은 섹터인데 네. 사이길이 있는 이 도로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도로도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들은 되게 많은데 건물은 한전적이어서 여기 시세도 거의 한 1억 중후반 정도 갑니다. 근데 여기가 또 거래량이 조금 더 활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 지도상이나 뭐 다음 카카오 맵을 좀 본다고 하면 여기가 그 대지 평수들이 다 작아요. 뭐 30평, 뭐 많아요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러한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소액대 투자가 되잖아요. 소액대 투자 때문에 계속 왕성하게 거래가 됐다가 지금 뭐 기업도 매입을 하고 회사 자체에서도 매입을 하는 추세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신상 연립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1970년대, 80년대 건물이에요. 아. 연립주택인데 네. 나중에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근데 개발이 된다고 하면 지금 오래된 연립주택이 뭐 새로운 뭐 아파트로 좀 바뀌겠죠. 그러면 조금 더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남의 중심지 이런 건물들은 오피스타워처럼 건물의 골조부터 마감재부터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 성수동은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리노베이션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상업용 건물보다는 공사 비용이 좀 낮아요. 아. 굳이 엘리베이터 넣을 필요가 없고 그쵸, 그쵸. 걸어서 다니는 상권이고 젊은 사람들이 오는 뭐 앤틱한 상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신축을 할 필요도 없고 형태 그대로 최대한 살려서 가성비 있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도 여러분들도 투자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길을 좀 오실 때 유의할 점이 이 사이에 골목골목들이 있잖아요. 네. 똑같은 현황상 4m 도로인데도 네. 어떤 골목은 좀 넓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골목하고 같은 골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격 자체가 매매사에 대비해서 좀 저렴하다. 그럼 투자 가치가 훨씬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꼭 와보셔야 돼요. 그 아틀레이길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가 고객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100억 이상 투자하기에는 조금 많이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뭐 가격 자체가 뭐 안전마진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 조금 저렴하면 투자할 만 하겠지만 100억 이상 되게 되면 황금서 측면에서 빠져나오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저렴한 게 아니라면 100억대까지 볼륨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80억 언더 아래 그 정도로 매입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연무장길은 사실 에코티가 30억이 있든 50억이 있든 어떻게든 들어가는 네, 어떻게든 들어가거나 살 수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무장길은 계속적으로 태핑을 해보시면 되고 요새 강남 3구라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강남 3구는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강남, 송동, 용산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용산 중에서도 한남동 쪽이 가장 핫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직전 취급가를 계속적으로 피크를 찍고 있는 이런 상권들이 뭐 강남 중에서도 압구정, 그 다음에 여기 성수동, 그 다음에 한남동 이 세 군데잖아요. 뭐 명동이나 이런 쪽은 워낙 좀 오래된 상권이다 보니까 배제하고 그래서 이 상권 세 가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나라고 함부로 치부하시기보다도 주변의 뭐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브랜드들이 매입을 했고 어떠한 기업들이 또 샀고 주변의 실질적인 임대료는 어느 정도 인컴을 받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납득이 가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성수동 쪽을 좀 알아보고 계신다 혹은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